라자면 시즌 3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물어봐? 나 못 들었어. 네, 그냥 오늘 대타로 나왔어요. 다시 해주시죠. 네. 아니 격이 다른데 프로 아니 저기 아마추어가 프로 인척하면 안 되죠. 나 지산 고 나왔는데. 그거죠. 지산 고등학교. 야 나는 지산 숯불갈비 먹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 요원이고요. 오늘은 저희 3명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주가마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건데 일을 안 하고 노니까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목요일 녹음인데 오늘 금요일 오후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원래 녹음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강원 선생님이 또 강프로님이 또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를 미뤘었는데 이번 주는 또 지산 선생님께서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약간 심장 그날 왜 저희 심장 쪽으로 막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좀 그쪽이신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여러 검사를 받으시고 계시고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네? 저 하지 마 그런 거. 그 좋은 분이었던 사실 말한 거잖아. 시끄럽고요. 팩트 체크야. 네, 지금 여러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부디 별일이 없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강원 선생님이 건강을 제일 중요시해서 명식을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원 선생님도 안 좋고 수기도 안 좋고 선생님 저희부터 좀 안 어떻게 좋고. 어떻게 해주시죠? 본래 중이 자기 가족 머리를 못 깎는 법이야. 가족 맞나요? 요즘 막 그러잖아, 가족 같은. 나도 이제 애 낳으면 쓰러질 텐데 아마. 저희부터 좀 어떻게 단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줄줄이 알사탕으로 쓰러지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주가마님 언제 쓰러지시? 아이가 나와야 되나요? 원래 생각 없는 애들은 안 쓰러져. 우와? 저는 3월 초쯤 되면은 아마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 그건 회사 일로 쓰러지시는 게 아니고 개인 사적인 일로. 그러니까요. 공과사를 구분해 주시죠. 네, 저는 공사일치입니다. 진짜. 제 인생은 공사일치입니다. 편집장님 진짜 부끄럽습니다. 네, 어쨌건 지산 쌤이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대결 구도가 저희 그 라자명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수희가 맨날 싸움 붙이려고 고민 중이었는데. 네, 그게 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지난주가 병자일주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지산 선생님 계셨고 이번에는 저희끼리 하게 됐는데요. 추가 사연을 가지고 오늘 녹음을 진행을 할 거고요. 병자일주 업로드 이후에 후기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병자분들이 원래 그러신가? 병자분들이 또 올리셨다기보다 청취자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 수습이 필요한 일이. 강프로님 아버님 일주가 병자 일주가 아니라 신사 일주라는 제보가. 맞아요. 이거를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진짜 웃긴 게 나도 보면서 헉 놀랐던 게 이분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너무 이제 궁금하다 해서 책을 이렇게 열었는데 아버님 일주가 신사 일주로. 그래요? 선생님이 실컷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럼 아버님이 두 분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본래 등잔 밑이 어둡고 형광등위가 어둡다고. 하도 이제 제 가족 명식들을 본 적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러고 또 지난주에 제 상태가 좀 혼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너무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가 병자일 줄 아는 게 우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적해 주신 분을 보고 볼 때만 하더라도 이분은 무슨 말을 하냐. 이분이 무슨 말 하지 왜 우리 아버지 일주를 막 마음대로 바꾸지.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라이트 인 유님입니다. 그래서 라이크님이 책에서 봐서 그럼 책은 내 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살주더라고요. 야 어떡해. 근데 저번 방송 제목도 정확히 지적해 주신 우리 라이트 인 유 일전 사연도 소개되신 분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하긴 제목에는 강원 선생님은 아버지라고 안 하고 강원 선생님이 첫사랑이라고 그랬다. 또 무슨 소리야. 맞아. 지산 선생님의 아버지 강원 선생님의 첫사랑이라고 제목을 냈었는데. 아닌데? 그래?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안 했는데 나. 아 그래? 그는 좋은 가족이었다. 어. 부제는 강원과 지산마저 사랑했다. 아 그래? 뭐야? 변명의 다들 여지가 왜 없네. 이래? 지금 방송을 변명의 못 하겠다 진짜. 우리 다 이제 서서히 다 이제 미쳐가는 거야 이제. 예. 네, 어쨌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게요. 네. 뭐 앞으로는 좀 팩트 체크를 해서 방송을 올리는 걸로. 예. 아니 제가 선생님 아버지 명식이 틀렸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누가 상상?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남의 혀를 깨무는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아 근데 원래 진짜 자기 이름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막 오셔서 막 뭐 사람들도 좋은 말씀하고 글도 잘 쓰고 막 이런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이 장기는 옆에서 두는 사람이 잘 본다고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글 쓰고 이런 거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못 봐요. 맞아, 그게 참 맞아.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안 말해도 되나 봐. 이제 그 바둑이 8급이 훈수는 8단이다 이런 말이죠. 예. 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런 남은 것 수가 잘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여튼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네.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예. 네. 그리고 라이트 인유님 말고도 유독 후기가 많았습니다. 일전에 저희 병자일주 대표 사연으로 소개되셨던 분이 네. 성성이 님이셨는데 이분이 기억난다. 후기를 남겨주셔서 또 짧게 얘기 드리고 네.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분이 저희가 사연으로 이제 교육 관련 일이라고 좀 짐작을 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해 오셨는데 대한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고,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대인 업무를 줄이려고 지금 속기 직렬 요거를 준비 중이시라고. 속기 직렬요? 그건 뭐죠? 직렬은 뭔지 모르겠는데 속기까지는 알아들었거든요. 다다다다닥 치는 그거 제가 말하는 거야? 급해서 지금 검색을 못 해봤는데, 네. 예, 요거는 뭐 자격증 따서 공무원 시험 통과하고 뭐 티어도 많지는 않대요. 근데 경력 쌓고 뭐 시각 장애인 자막 방송 뭐 이런 걸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시험 잘 봐서 이제 의회, 법원 이런 쪽에 이제 공공 기록 남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런 거 없다. 빨리 파박 해서 말하는 거 그대로 막 그쵸. 치고. 네. 근데 이거 이제 넓게 뭐 넓은 바다로 나가라고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허니쌤 건강하시고 모두들 만수무강하시라고 네. 느낌표 3개 달아주셨는데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만수무강이? 그러게요. 또 가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너무 뿌듯했던 게 원광대는 안 가셨지만 되게 저희가 광고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들쑥날쑥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올라가려면 광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업주분들 예. 광고를 좀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광고가 없은 지가 지금 예. 무화과 이유로 없는데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게. 어쨌건. 아니면 뭐 개인 광고해도 되죠, 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뭐 개인 광고도 또 레벨이 높으면 막 한 1억쯤 내고. 아니야, 그것도 막 대본 쓰고 해야 된단 말이야. 네. 너무 힘들어. 뭐 1억쯤 주시면 할 수도 있지 않나? 1억? 근데 어차피 1억 들어와봤자 강원 선생님 다 가지고 가시는 건데. 강원 선생님이 또 우리 맛있는 거 사주겠지 뭐. 그런가? 마장동에도 데리고 가고. 한 반 정도는 주실라고. 강원 선생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강원 선생님이 그런 걸 안 나눌 그걸 안 줘서 앙심만 남았다. 네. 네. 어쨌건 광고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쑥쑥하고 그렇습니다. 병자일주 추가 사연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설아미님 사연인데요. 최근 특수관계가 된 남자분에 관한 굉장히 사연을 재밌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설아미님이 시즌 2 토 특집에 저희와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요. 워낙 뭐 또 오래된 일이라 일단 이번 사연을 선생님 틀으면 마이크 바깥에서 해주시고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일주 첫 번째 추가 사연 설아민 님입니다. 네. 이름 되게 예쁘다. 닉네임이지. 아 그래? 진짜 왜 이러니? 난 요즘 이름을 지어야 돼서 이제 이름에 눈이 가. 그렇구나. 김숙이라고. 그럼 내가 애를 때릴 것 같아. 네, 이거 주시죠. 저는 제 명식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한 해 동안 라자명에 빠져 살도록 만든 남자의 명식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자분의 사주는 양력 1976년 7월 23일 진시생, 네. 병진년 을미월 병자일 임진시입이고
저는 양력 1986년 5월 28일 자시생, 병인년 계사월 임신일 경자시 여자입니다. 네. 지난해 가을 다가가기 어렵고 틈을 주지 않던 남자가 유독 사주 이야기에만 반응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원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와 책 그리고 라자명을 통해 1년 넘게 명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주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덕에 얼마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일단 한번 축하드립니다. 야. 네. 야, 이게 이제 또 예. 명략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어. 아, 선생님 거.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네. 아닌가요? 선생님 왜 되게 억울한 표정 지으세요? 아, 이걸 왜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예. 애매한 상황을 뭐라고 해야 아, 되지? 너무 전곡을 찔러 뭐 버려. 조미료가 될 수는 있죠, 관계. 네. 아주 좋은. 근데 가까워지고 보니 이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자분도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요. 네. 몇 년 전 이혼을 했고 네. 아이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 우울증이 왔고 2년 전부터는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가끔 맥박이 일정치 않게 뛰기도 하고 어쩌다 잠에 들면 악몽을 꾸기에 밤에 잠을 자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가 몇 년째 지속이 되니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행정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도 많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연락이 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서 말해주기 전까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울증과 악몽은 저랑 놀면서부터는 완화되었고요. 남자친구는 일을 그만둬야 불면증이 없어질 것 같다고 이번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민박이나 카페, 빵집을 하거나 농사 짓는 걸 도전해보고 싶어 해요. 예전에 만화를 그려서 성과가 난 적이 있어 그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만둬도 되겠냐고 사주를 봐달라고 하는데 병자일주는 공적인 업무를 해야 송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조언해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장간에도 재성이 없는데 자영업을 해도 되는지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노력에 비해 아웃풋이 터무니없게 적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인생이 흘러온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실하고 뭐든 시작하면 무섭게 집중합니다. 식상이 지지에 깔려 있어서인지 쉽게 일을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재성이 없어서인지 그것이 두둑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적어요. 그래서 아웃풋이 중요한 자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정말 퇴사를 해도 되는 걸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남자분을 설득하느라 저와 사주의 합이 최고다.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나야 운이 좋아진다. 나랑 결혼해야 한다. 라고 강원 선생님처럼 사기를 쳐놨는데 네. 이제 와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마음에 많이 걸리시나 봐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일지가 합을 하면 잘 맞고 특히 남자가 지장간에도 재상이 없으면 일지가 재성에 해당하는 여자를 만나면 좋다고 해 그것만 믿고 짱이다. 짱의 궁합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찜찜합니다. 어떻게? 남자분의 사주가 일지에 수관성을 깔고 있고 식상이 많으니 신약으로 봐야 하나? 싶다가도 강원 선생님 강의에서 월지 미토는 화나 마찬가지라고 하셔서 신강으로 봐야 하나? 헷갈립니다. 만약 신약이라면 금수의 기운이 강한 저의 기운이 균형을 깨는 걸지도 몰라서 걱정되고요. 남자분은 지금 저와 사이가 좋지만 한번 상처를 받아서인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사주 보고 왔는데 2020년까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신경 쓰고 있고요. 저는 내년에 편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2019년에 정관이 들어오니 그때쯤 결혼하고 싶은데 설득할 명분이 없네요. 왜 2020년까지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고민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째, 이 남자분이 퇴사를 해도 되는지, 퇴사를 해도 된다면 어떤 일을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둘째, 저와 결혼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오래 잘 살지, 피해야 할 시기가 있는지. 이 남자 때문에 2017년 내내 강원 선생님과 낯선 PD님 그리고 누구보다 잘생긴 죽돌님, 지산 선생님 목소리에 파묻혀 살았네요. 특히 강원 선생님 목소리는 주말마다 동영상을 틀어놨더니 이제는 배경음악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다음이 재밌네요. 네. 카톡 부사도 강원쌤으로 해놨어요. 걸신이라 불러다오도 정주행 중입니다. 아니 프로필 사진을 왜 강원 선생님 그러게. 사진을 왜 오해 받으시게? 참고로 강원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도 강원 선생님이긴 한데 되게 멋있어요, 그 사진은. 네, 그건 괜찮죠. 제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감사드리고요. 제발 선무당에 사람 잡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떨리네요. 뭐가요? 정말 사기를 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너무 뒷감당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훅 찔렀는데 일단 사귀어야 되니까. 정말 사랑하셨던 보다. 임신 일주 여자분이 병자 남자분을 공략하시는 법이 명리학이었습니다. 무조건 나랑 맞다. 네, 일단 성공은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참말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간 또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말씀하시는. 약간 좀 오해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일지가 같은 경우에 남녀간에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네. 뭐랄까요 케미가 좋다. 네. 일지가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확률상 어렵죠. 15분의 1과 12분의 1이 만나야 되니까. 네. 이제 일지가 같다는 얘기는 뭔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툼의 여지라기보다는 서로 이해의 여지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남녀 간에 이제 그 충과 합에 있어서 합의 경우는 이제 월지끼리의 합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이 월지끼리의 합은 이제 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좀 글자 그대로 본능적인 남녀의 관계. 좀 본능적인 것도 이게 동반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동성끼리 사랑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볼 때 남녀의 간에 있어서 있던 그런 뭐랄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심하시죠?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알 수 있는 부분에 월지가 깨끗하게 월지끼리 깨끗하게 합을 하느냐. 다른 충 없이. 다른 충 없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월지는 굉장히 어떤 본능적인 영역에 가깝고 이제 근원적 영역, 어쩌면 이제 일종의 그 무의식적 영역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욕망의 영역이라면 이제 일지는 현실적 능력, 현실 수행력의 능력, 이제 이런 그 영역이 가깝기 때문에 이 일지 기운이 이제 실제로 아름답게 잘 양쪽 모두가 흐르게 되면 굉장히 이제 활발한 그 이제 시너지가 성립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럼 뭐 충이 나면 나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충이 난다고 해서 절대 나쁜 사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충이 나서 더 서로 활성화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한 가게에서 일을 한다. 네. 네. 많죠. 그러면 이제 막 많이 싸우고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보고 있으면 사정으로도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일종의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오히려 부부가 해가지고 굉장히 서로 엄청나게 혼자 각각 했으면 별로였을 것이 이렇게 그 막 그런 이제 이걸 이제 진짜 충이 나서 오히려 발복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다만 이제 충이 났을 경우에 좀 뭔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일지의 천간과 지지가 동시에 간지충을 한다는 거예요. 천간은 천간끼리, 일간은 일간끼리, 일지는 일지끼리 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쟁충의 관계. 그냥 1대1 충도 아니고 막 1대2, 1대3 충.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큰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고사. 왜냐하면 이게 힘이 비슷해야 에너지가 촥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는 건데 부딪히는데 한쪽 힘 세고 졸라 세고 그렇죠. 한쪽은 약고 그럼 한쪽이 완전히 확 밀리겠죠. 아무래도 균형이 잃고 휘청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꼭 절대 관계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이제 옛날 이론에는 뭐 연지끼리 특히 일지끼리가 원진의 관계에 있으면 뭐 서로 원망하다가 결국 헤어진다 뭐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원진의 관계는 그렇게
솔직히 무시해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자묘 상형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서로 일월지에 자수와 묘목이 부딪히는 경우, 네. 혹은 일시지에 자수와 묘목이 부딪히는 경우, 네. 이런 걸 상형이라 그래서 뭔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왜 막 의부증 아니면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필요 이상으로 네. 넌 집에만 있어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뭐 다른 사람은 가두려고 하는 형은 가두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더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은 결국 명리학의 핵심은 음양과 오행이기 때문에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흐름이 얼마나 서로에게 굉장히 조화스럽게 흘러가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용의신이 어떻게 서로에게 생조돼서 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놓고 이제 그 서라민님의 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성이 지장간에도 없는데 네. 네, 아웃풋이 중요한 자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퇴사를 해도 되는지. 근데 지금 심적으로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일이 행정 업무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분이 퇴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이 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버티기 힘드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약하지만 사실 그렇게 약한 병식이 아닙니다. 이미 서라민님도 써놨지만 이분은 병일이 미월 진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 미토 상관하는 정화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쩌면 좀 자신 정도를 추스를 수 있는 힘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예, 재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장간에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장간도 없이 이렇게 깨끗한 경우는 오히려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이 왔을 때 사실은 그 재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실현됩니다. 근데 딱 45, 55에 이 사실은 대운 특히 45 대운의 이 경금 편제가 굉장히 강하게 빛나는군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신금 정제도 네. 병신 합수가 되는다 하지만 또 을신충도 되기 때문에 충합이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셈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45, 55, 20년 대운의 이 재성이 그 참 귀한 재성이 이제 사실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사실은 용의신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분에게 가장 이렇게 정력적으로 활동해야 될 시기에 비로소 이제 금의 재성이 대운에서 연속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 기운을 잘 운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이제 이 재성의 기운을 저는 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이 금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문제는 이 용신인 을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경금 대운에는 을목이 을경합으로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원곡의 용신이 그야말로 이렇게 사로잡힌 꼴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금이 올 때는 또 을신충이 돼서 용신이 이제 굉장히 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참 필수 부각이라는 요소인 금재성이 들어온 특히 또 재성도 딴 게 아니라 금재성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런 재성의 기운이죠. 금재성은 이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것이 을목인성을 공격하는 형태가 된다. 경고 혹은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때가 좀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돈을 버는 좀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기운이 생긴다도 갑자기 돈이 들어올 것 같아. 뭐 이렇게 될 때가 보통 이제부터 삶이 좀 약간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늘 그냥 꼬박꼬박 들어오는 재물이라면 뭐 불안하고 자주가 없죠. 다만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좀 작은가? 뭐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불안정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재성이 이제 이렇게 왈칵하고 들어올 때는 이것은 좀 불안정해지거나 멘탈상으로 어떤 안정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재성 자체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의 그 문제는 있지만요. 보통 이제 이 산모대운도 이제 상관에서 좀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네. 힘든 그 기토에서 이제 지난 25 무술에서 기토에 이르기까지 15년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해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분이 기다리던 희신인 관성 해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앞에 그 어둠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지금 거기서 지금 벗어나고 이제 스스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뭔가 단안을 내리려고 하시잖아요 이분이. 그나마 이 해수의 기운이 이제 들어와서 좀 드디어 이제 이 토의 상관들을 그 저지하면서 을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이제 돌았었고 특히 이게 절대운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운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거대한 방향 전환, 어떤 질서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쓰나미님 남친님은 바로 이 대운 지금 현재 42세 기해 대운이 굉장히 그 뭔가 이동을 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뒤에 열린 시간의 흐름을 볼 때 훨씬 낫지 않는가. 근데 뭐 민박, 카페, 빵집, 농사 또 말씀하셨고 이전에 만화를 그려서 성과가 나신 적도 있다고.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지금 그 다 말씀하신 것들이요. 뭐에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다 식신 토식상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굉장히 넘쳐나는 기운인 이 토식상의 기운을 이렇게 마구 이렇게 좀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과대한 기구신의 기운을 마구 쓰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성대로 곧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재성이 본인이 없을 때는 이 기운이 흐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를 공격하는 힘이 됩니다. 흘러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못 나가 통로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이게 머물러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게 되겠죠. 기구신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곧 이제 경금 재성되게 되면 이때까지 꽉 막혔던 이 식상의 기운이 재성으로 흐를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신 멘탈상으로나 피지컬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삶의 안정성은 인성이니까 인성이 굉장히 또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굉장히 왕성해져서 그러나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몸에 이렇게 바이탈리 막 생기가 넘치고 한번 해봐. 인생 뭐 있나 한 방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주 신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판단을 지지하고 싶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오히려 자신의 과다한 기구신인 식상을 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이 대운의 흐름에서는. 저는 만화가 한번 보고 싶네요.
만화를 좋아해서 그런가? 예. 이분이 그린 거 한번 보고 싶다, 되게. 예. 그러면 그 만화 좋습니다. 정리 왜냐하면 또 이제 이 일주가 한신인 병화가 네. 이분이 병화가 한신인데 이게 비견이 하나 떠 있는 데다가 그죠? 저기 연주의 비견의 병화가 하나 떠 있는 데다가 이 병화가 좀 또 시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각예술, 미술, 영화, 사진 뭐 혹은 또 이렇게 이런 만화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나 끝에 이제 정리해주신 두 가지 질문 외에 중간에 이제 물론 뭐 잘 보신 것 같은데 식상이 많으니 신약으로 봐야 하나 혹은 미토를 화로 봐야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신약이라면 금수의 기운이 강한데 본인이 균형을 깨는 걸지도 몰라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아니신 그래서 처음 생각이 맞으셨어요. 지금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지금 왠지 스라미님의 발을 빼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사람 마음 몰라. 예. 하지만 이렇게까지 참 구질질이 하신 거 보면 뭐 잘 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드린 말인데 이분한테 참 금의 기운의 흐름이 필요한데 이 스라미님이 너무 이렇게 참 깨끗한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쁘죠. 그리고 또 수의 기운도 충분해서 뭐 종류별로 다 갖고 계세요. 필요한 카드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네. 또 거꾸로 그 스라미님이 왜 나 이분한테 끌리는지 나는 이해가 돼요. 토 때문인가요? 네, 바로 이제 스라미님은 이제 모카토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 이걸 또 이렇게 그 금수를 슬기시켜주는 네. 화토의 기운이 화창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스라미님 남친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분의 전체적인 어떤 이 음양오행의 별 구조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한 아주 잘 어울려 보이는. 네, 두 분이 이렇게 모이시면 되게 오행이 거의 뭐 완벽해지죠. 네네. 완벽해집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전혀 이런 쪽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남자분은 한 번의 이혼 때문에 좀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 근거가 뭐지?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근데 첫 번째는 결혼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오래 잘 살지인데 물론 지금 오행만으로는 충분히 서로 도움이 되고 계시고 오래 잘 사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래. 아닌가요? 나대지 마. 아니라잖아. 지사 선생님 없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막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 후반으로 인생의 후반으로 이렇게 이제 100년 회로를 하려면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으로 흐르는 대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남자분이 참 청년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막 거의 수목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이 남자분 대운의 흐름이 저는 이 두 분의 관계 앞으로 이었던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사실 이 스라민님의 그 개인적인 얘기는 많지 않잖아요. 남편의 얘기인데 아무래도 남편이라고 하셨어. 이 남친님은 나중에 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남친님이 이제 왜 그렇게 한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두 번은 실패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님이 보기엔 좀 남친님께서 좀 또 두 번째 결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게 이제 당연히 이게 관성의 힘이죠. 근데 이제 이 정관과 편관이 이제 약간 혼잡의 기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세상에서 제일 아픈 네.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병절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겠지만 전혀 아닌 것 같으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네. 또 실제 또 책임져야 되는 것들에서 의외로 무심하고 그렇거든요. 약간 강원생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힘들을 사실은 그 설아민님의 그 기운, 그 처음에 끌렸던 그 기운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설아민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집에서 곱게 계실 분이 결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신강하며 제왕한 형국이거든요. 편제가 투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대운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 사람님이야말로 엄청난 그 재기 통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명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친구 안 하십니까? 가까이 주마마님? 아니 이거 벌써 나중에 보답한다고 얘기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원 쌤 옆에 붙어 있는 게 나아. 나한테 보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강원 쌤 옆에 붙어 있는 게 나아. 장난 아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볼 때 그 인노가 왜 저래? 제가 볼 때 오히려 네. 그 남친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약간 경제적인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걱정해 주기보다는 스포트를 해주시는 게 낫겠다. 사라미님이 네. 오히려 그럴 만한 능력이 나는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파일을 크게 키울 수 있는 힘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한테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딱 보면 두 분이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남자분은 이제 한번 이혼을 하셨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이제 86년생 여자분이 본인은 이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을 때 그 남자분의 어떤 이 심리 상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강원 쌤이 제일 잘 알겠다고. 왜? 내가 왜 그걸 잘 알아? 선생님은 강원 쌤 이혼한 다음에 강원 쌤 좋다고 한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뭐 감사하지. 그러니까 뭐지? 너무 감사하지. 부담감 이런 건 없고. 왜 부담을 갖지? 그래요? 내가 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건 없던 걸로 하고요. 내가 왜? 별로 도움이 내가 뭐 죄졌어? 아니 그 심리 아, 상태. 내가 뭐 이혼한 죄밖에 없는데 그게 뭐 죄야? 알았어요. 그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나는 쌤이 잘 알 것 같아서. 왜 자꾸 죄책감을 강조하는 거야? 아니, 내가 뭐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냐고. 아니 물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셔서 재판도 크게 하신 분이긴 한데. 예. 헌법재판소.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큰 거다. 놀라면 그런 정도에서 놀라지 말이야. 예. 찌질하게 1심 재판이나 받고 있고 말이야. 선생님 극신약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까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네.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때 재성에 들어오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네. 재석은 이미 뭐 16, 17년에도 들어왔는데요. 뭐.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2018년이 무술년이다 보니까 내년이 아무래도 이제 좀 굉장히 내년이 그냥 힘드신 마지막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슬기롭게 넘기신다면 뭐 대운이 이제 일단 지금 현재 해수 편관에 정관을 오르고 있으므로 저는 결혼하는 어떤 그런 해는 별 상관은 없겠다.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뭐 피해야 할 시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이 남자분이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분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네네. 사실 여자분의 흐름은 더 좋습니다. 지금이 아주 기가 막히군요. 네. 지금 이 글을 봐도 제가 느끼는데 이 글을 보면은 사실 내용은 좀 암울한 내용인데요. 네. 어느 구석을 봐도 이분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에요. 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본인 그냥 원래 잘쓴 자체가. 건 아니라고요. 잘 써서 아니라 괜히 힘과 그냥 읽는 사람도 저게 뭔가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기운이 지금 대운에서 이렇게 발휘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집 마음으로 지금 이제 살고 밀어붙여야 돼요. 이럴 때는
좋은 선생님 때는 사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 3번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2번 생각해보고 자기 필이 꽂히면 네. 밀어붙여 보는 겁니다. 그래봐야 이윤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 뭐 최악의 경우 네. 하긴. 후회 없이 근데 막 이거 막 결정장애전처럼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가 아무것도 뭐 진전상도 없이 뭐 그냥 흐지부지되고 또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이제 후회하는 일보다 화끈하게. 네. 그러면 낫죠. 나중에 할 그 남심 여심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사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명리를 통하여. 네, 왜냐면 임신주가 우리 하진 않았지만 네. 특히 옛날에는 이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기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임신일주가 좋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임신일주가.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실제로 아니구나. 옛날 고전에서는 그냥 굉장히 임신일주를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일지가 장생이다라는 겁니다. 장생. 일지 장생이고 또 역마도 있으니까 이제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잘 낳고. 무엇보다도 지금 임수가 통근 이제 일간인 임수가 통근했기 때문에 자기를 뭐랄까 자기를 지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게 신금이 이제 그 경금을 품고 이 지장간의 경금 편인을 품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통찰력과 재주 재능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 팔방미인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임신일주들은 굉장히 이제 좀 사실은 굉장히 명석하나 굉장히 명석한 힘으로 보여지나 단 초혼에는 약간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그 예전 이야기죠. 그것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재혼이 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임신일주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지혜로움과 판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그 인공지능처럼 자신의 경험치가 이렇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판단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발보다는 후발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저는 귀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것이 강조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병자 남심을 공략했다는 포인트에서 일단 사귀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결혼까지 가려면 공략법이 뭐 있을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임신일주 여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바로 이제 이 경우는 좀 사실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게 이분은 임신의 경자시생 계사 임신 경자를 갖고 있어요. 병인까지 참 사실 네 개 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그 셈과 그 계산과 판단이 굉장히 현명하고 빠른 그런 이 사주의 기운들이거든요. 네 개 다 병인, 계사, 임신, 경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일관 뭐랄까 막 뭉뚱그려 가지고 뭐 병자를 공략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안정한데 만약 이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병자를 홀딱반하게 할 만한 힘이 이분이 갖고 있다 이분이. 뭘 안 해도 그냥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갖고 있다라고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 이 병자의 남자분들이 참 뭔가 책임이 강한 듯하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좀 어중선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나이 차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분 사람님한테 많이 사실은 기대고 좀 힘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넘어왔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병자의 남자들을 남자가 거꾸로 여심을 공략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가면 속의 아리아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오피셜하게 마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또 굉장히 모성애를 갈구하는 왜냐면 이 병과 자가 완전히 막 극단적인 힘이잖아요. 여기에 여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뻑가는 것 같아요. 한 왜 번도 못 그러냐면 만나봐서. 뻑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병자일주의 남자들이 우리 저번에 했던 이모하고는 좀 다른 게요. 이모는 좀 약간 내놓고 그러는 면이 있는데 병자는 굉장히 참 음전한 사람 많아요. 남자들 중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확률상 이분들이 사귀는 애인이나 결혼하는 부인들은 미인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남자는 별론데 남자는 이렇게 그렇게 썩 뭐 여러 가지로 다 봐도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아닌데 나 여자 좀 아깝다. 제가 왜 저한테 맛이 갔지? 선생님 말 처음에 보면 설아미님은 자기가 꼬셨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설아미 남친님에 대해서 꼬심을 다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게 병자의 참 알 수 없는 미군과 같은 대목입니다. 그게 매력이란 매력인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또 너무 남자가 나대면은 이것도 사실은 창규처럼 막 나대면 보기 좀 싫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 창규의 부인은 아마 전생에 큰 죄를 지었고 뭐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번 생에서 덕을 쌓겠다고. 다음 생에서 원빈이나 막 이렇게 노리고. 야, 그렇게 막 인정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래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다 고민들이 다 부질이 없는데요. 아니 부질은 없지는 않고요. 네. 지피지기면 이렇게 백전 불태다. 그럼 말 넘기면 그 반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병자의 여심. 네. 흔히 이제 그 병자일주 오늘 그 임신 병자가 사실 여명은 다 기명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인데 일지 정관의 태니까요. 네. 가장 이제 이전에는 병자일주에 예성하면 쉽게 말해서 만며느리 현모양처. 일등이네요, 일등. 집안에 이렇게 또 그걸 이제 신사임당 느낌인데. 갖추면서 또 현숙하고 뭐 자녀들에 대한 또 자애로움 같은 그 양육에 든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병자일주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병화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그 집에 있어도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저랑 완전 반대네. 지금도 그래. 너 밖에 나갈 때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무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화장 따위는 안 하고요. 그냥 막 몸빼 바지가 무신. 내가 편한 게 최고고요. 내가 편한 게 최고야. 지 몸이 편하면 최고야. 뭐. 선생님과 쓰길 머리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옷에 관해서 할 말은 없지만 고무줄 바지 좋아하고. 야, 내가 니보다는 잘 입는다 그래도. 그래. 진짜. 그건 인정할게. 그래. 근데 그래서 참 그 병자일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질서정연함이에요. 질서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막 선배 후배, 뭐 동기간 중에서도 손안의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상관없이 굉장히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딱딱하고 그게 딱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깍듯한 이제 그 외교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남자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오소독스한 이렇게 그 삶에 대한 생각과 실질한 오소독스한 현실적인 능력을 내가 그걸 부응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일단 그래야 일단 2차 면접에 이제 그 볼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병자일주의 여성분들은 진짜 외모를 보지 잘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뭔가 자신을 각오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제공해 주는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질서 있게, 네. 네. 명예롭게 네. 자기의 이 위신과 체면을 네.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생긴 거라든지 네. 혹은 뭐 밤의 능력이라든지 예. 뭐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1차 커트라인에 드는 게 중요하다. 네. 2차는 하늘에 뜬게 맡기고. 예.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후기로 그 감기를 18일째 앓고 계시는 술래해님이 남겨주신 글 중에 그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흠모했던 병자일주 여자분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훨씬 먼저 태어나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인생을 즐겨도 낭비 안 되는 느낌이 아니라 살뜰히 보살피는 마음으로 누리는 것 같이 보였다고. 그래서 보시는 본인도 되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자일주 여성분을 흠모했던 이유가 고급이 뭔지 알고 저급한 걸 지향은 하는데 계급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고 늘 당당하고 친절하고 대하는 사람을 평등한 눈높이로 대하셨다고. 그래서 잊지 못할 우아하고 소탈했던 병자일주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이분이 남겨주시는 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안목은 있지만 예. 네. 그것이 마치 내가 있어서 내가 뭐 좋은 집 출신이라서 내가 학력이 높아서가 아닌 그런 그맨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우아하면서 소탈한. 이게 지금 병자일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어떤 이미득이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다. 실제로 남자들이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우리 그 주가마처럼 변태적인 걸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그러게요. 나 첫애인이 병자일주라고 얘기했잖아. 난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도 병자일주라고. 아버지는 내가 착각했고. 살아온 살만 봐도 쌤이 더 변태스러운데. 네. 계속 그래서 잘 안 됐어 사실은. 근데 질서를 안 지키셨군요. 이제 질서를 못 지킨 거지 내가. 네. 근데 이제 그런 면모들이 참 뭐랄까 도덕적 아름다움 이런 게 있어요. 병자일주들이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미적인 취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후지거나 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걸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술래해님입니다. 술래해님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걸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뭘 가졌을 때는 꼭 베풀어요. 자기가 가졌을 때는. 근데 뭐 가지면 누구나 베푸는 거 아니냐 싶지만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참 그게 왜 본능적으로 공동체적인 사람 있잖아요. 네. 공동체에 있던 뭔가의 조화로운 질서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그래야 그 속에서 자기가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일단 1차 카트란에 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정 선생님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도덕적 아름다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취향이 아닌데 참 표현하기 애매한데 도덕적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그렇죠.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 저도 이 방에는 없는 것 같고요. 뭐야? 자기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무신한테 뭘 바라는 거야? 무신한테. 무신은 무슨 아름다움이죠? 무질서의 아름다움인가요? 그냥 러프함? 무대뽀야. 설아미님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무려 1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의 연애사에 저희가 주저리 남신공약법, 여신공약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설아미님 남친도 뭐 들으실 건지 모르겠지만 들으시겠네요. 네, 뭐 두 분이 뭐 그냥 걱정할 게 없다고 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그리고 하시고 싶은 대로 뭘 준비하시고 또 멋있는 변화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아미님 사연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추가 사연. 죽죽이님입니다.
닉네임 재밌으면 좋아. 쭉쭉이. 죽자가 또 들어가시네요. 이분도 잘생기셨을 것 같네요. 아, 여자분이시네요. 네. 무려 이분은 월 일시에 병화가 3병존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와, 재밌다. 남편이 먼저 저희 라자면 애청자였다고 하시고요. 남편분이 명리 공부에서 죽죽이님 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이게 병화 3병존이어서 그런지 흘리셨는데 무언가 조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사연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병자일주 두 번째 추가 사연입니다. 쭉쭉이님. 쭉쭉이를 읽어야 되나? 그치. 쭉쭉이를 읽고 싶은데. 양력 1983년 4월 18일 신시생 개해년 병진월 병자일 병신시 여자분입니다. 네. 남편 양력 1975년 8월 24일 사시생 을묘년 갑신월 이민일 을사시 남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듣는 프로그램이라 귀동냥으로 듣다가 글을 남겨봅니다. 이번 주제가 병자일주라고 해 제 얘기인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명리나 사주에 큰 의미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남편이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해 너는 이런 사주야 라고 말해도 그래서 뭐? 그렇군 정도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조언이 필요한 시기는 있는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태어나던 날이 굉장히 날씨가 좋았었다고 뭘 하든 잘 될 거라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사실 부모 보기에 있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글 쓰거나 그림의 소질을 보이고 꽤 밀어붙이는 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제 삶의 방향을 컨트롤하려 하셨습니다. 20대까지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워낙 좋아해 그러려니 하다 30대가 되면서 가정 내 불화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더니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어머니 간섭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여행도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사람 없다는 것이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모르고 살았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어머니와 인연을 잇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결혼 10년 차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살고자 이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공부도 시작한 상태입니다. 저는 병화 3존이라 추진력도 강한 편이고 밀어붙이는 힘도 있습니다. 게으를 때는 한없이 게으르지만 목표를 세우면 성취하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타입이죠. 사주에 물이 많아서 그런지 감정 기복도 좀 있는 편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을 매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끝을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 목매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 목 과다인 남편은 답답 그 자체입니다. 2년째 제가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결혼을 해서도 남편의 보살핌이라는 것에 기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독립적으로 내 몫을 해야 당당하고 평등한 부부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민 계획에 둘 다 동의하고 있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 남편을 보면 가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허리가 아파 쉬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계획이란 것을 가지고 사는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부분은 간혹 이민 계획에 대해 얘기할 때 본인의 몸 상태를 거론하며 여러 사족을 달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사실 저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일을 하는 부인을 두고 저런 말이 나올까 싶어 이혼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남자 데리고 이민을 가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혼자라면 이민을 갔어도 이미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업도 결혼 생활도 이민도 다 맞는 방향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즐겨 듣는 방송에서 남편이랑 이혼해야 되나 이거 되게 뭔가 삼병존 이런 의미인가? 네. 되게 멋지다 뭔가. 정말 조언이 필요한 시기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네. 남편분이 듣고 화들짝 놀랐겠다. 먼저 죽죽이님이 네. 명식을 보면 참
뭐랄까 진짜 뭐 아니면 도다. 재밌다. 뭐 같이 이 지지가 참 재밌는 게요. 부인이 죽죽이님은 신자진 삼합이 돼가지고 네. 지지가 전부 물바다예요. 하늘에는 태양이 3개 떠 있고 그 태양 3개 위에는 전부 물입니다. 그야말로 수화상전의 그 형국이죠. 정말 극단적인 힘입니다. 뭐 태평양에 엄청 커다란 해이 떠 있는 느낌. 해가 또 3개 남편은요 거의 식상 이제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것은 목 때문이 아니라 식상 과다인데 식상 과다인데 또 이 지지는 또 인사신 삼형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게으름에 자기를 가두나요? 남을 가두죠.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화가 보기엔 네. 그리고 스케일은 지금 5대양 6대주로 뻗쳐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파트너가 방구석에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제 그 핑계로 이렇게 어쩌면 자신의 어떤 욕망과 꿈을 이렇게 가두는 꼴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억압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이분한테는. 네. 그래서 참 힘드시리라고 제가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과연 30대 초반에도 30대에도 그랬을까? 라는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분이 네. 지금 43살인데 네. 남편분이 뭘 하는지도 좀 잘 알 수 없고 네. 근데 저녁 때문에 같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남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은 해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뭐 써져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 명식과는 또 좀 다르게 두 명식은 사실은 일단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불만이나 부딪힐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또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냐는 숙제를 또 명리를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강원 선생님은 주로 지금까지 보기에는 강원 선생님은 이혼파였고 지한 선생님은 어떻게든 같이 간다 이 파였던 것 같은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죽죽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그게 딱 하나 걸립니다. 이번에 이제 어머님하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남편 문제이기 전에 뭐 지금 여기 한국에서 계속 있으시다 아니면 뉴질랜드로 가시가 말레이시아로 가시고 저는 말레이시아로 가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뭔가요? 그쪽으로 화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이니까 자신의 기운이 있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그게 그전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이 대치하고 있는 수와 화의 기운을 사실은 그 중간에서 중재하고 통관해 주는 것은 목인성입니다. 자기의 명식의 흐름을 아주 잘 풀어주는. 근데 대운에서는 죽죽이님이 목을 만나려면 76대운에 가야 돼요. 이런 6살이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또 어머님이랑 또 연을 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70년 될 때까지 한 번도 목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이 굉장히 소중하고 거의 용신보다만큼이나 더 중요할 수 있는 목인데 이 목이 전혀 이렇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진토 중에 있는 을목마저도 신자진 삼합이 되면서 그냥 지금 다 수로 흘러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주 참 암담하죠. 근데 보통 자기한테 이렇게 약한 기운은 사실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본능적으로 좀 원하면서도 거북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익숙하지가 않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화해하기를 권합니다. 그 화해하는 게 근데 지금 대운상 화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앙금도 많이 남아 있고 네. 구체적인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요. 뭐겠어요? 그냥 눈 질끈 감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는 겁니다. 나 생각났어요. 예전에 네, 강선생님 말한 거. 한번. 예. 돈이 최고예요. 예. 무슨 마니 방송이죠? 마니 톡스. 예. 돈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선생님 예. 요즘에 힘드세요? 주조된 자유. 힘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뭐 수십 년 쌓인 앙금을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고 사실은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천륜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죽중이님한테는 무엇보다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분은 목은 또 너무 많아요. 이게 더 문제야. 나무가 너무 많으면 아궁에 불이 꺼지는 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죽중이님한테는 뭔가가 이 필요한 건 너무 과잉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보인 자기가 좀 끓이고 싶은 기운은 또 굉장히 강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어요. 임수와 신금을 보시면 신금은 월지를 차지하고 있고 임수는 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살벌하게 막 횡행하는데도 이 신금 안에 임수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일간이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임수가 너무 뿌리가 없이 약한 임수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다리 아프거나 뭐 어디 아플 수 있죠. 노동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눈치도 보고 참 내가 어쩔 수 없이 아파서 이렇게 들어앉았지만 좀 미안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분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럴 때 또 힘이 돼주는 게 부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죽죽이님이 찾아야 될 목은 제가 보기에는 생성시켜야 될 목은 엄마하고의 관계 회복이다. 그냥 생각하시도 말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그냥 엄마의 통장으로 매달 꼬박꼬박 같은 액수의 돈을 자기가 그 정도의 이렇게 낼 수 있는 돈을 보내십시오.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남편에 기대지 않고 사실 이렇게 강력한 화와 강력한 수가 대치할 때는요 누가 와서 해결해 주는 느끼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 자체에서 목을 생성해서 이 두 개를 관통시킨다면 이거는 엄청난 그 파괴력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두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 가시는 거 적극 추천하신다. 두 번째는 어머님께 뭐 관계 회복은 힘들더라도 예전에 이제 저희가 방송에 여러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달달이 보내드리는 거 돈이 최고다. 그렇게 이제 인성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좀 유연해진다고 하셨는데 뭔가 좀 더 그러니까 같이 이민을 가는 것. 뭐 이 지금 요즘에는 뭐 본인도 몸이 안 좋으신데 남편분이 몸 상태를 거론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하시는 거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도 좀 회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남편분도 만약에 들으신다면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이건 100% 남편분이 들을 것 같은데 네. 부인분은 귀동냥 하다가 보내는 거니까. 남편의 자존심을 감안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목 식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한 갑신, 이민, 을사, 을묘 웬만해서는 그를 안 꺾이는가요? 움직일 수는 없다. 굉장히 강한 이 맷집이 있어요. 맷집이. 그럼 반대로 남편분은 좀 자존심을 조금
조금 내려놓고 부인분을 대하셔야 하는 걸까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아, 같아요. 예. 왜냐면 안 되는 게 있군요. 둘 다 세다. 예. 예. 여기는 확신범이에요. 고집 예. 고집의 확신범이에요. 저희 동생이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안 되고요. 근데 병화가 또 어디 가서 고개 숙일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참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충나는 것이 있을 때는요.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 뭐 주말 부부처럼. 주말부처럼 아니면 뭐 기록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예. 떨어져 된다 일단. 예. 그럼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다. 예. 어떻게 목이 말라지는지 보는 건가요? 너무 되게 베스트한 조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많은 목마른 사람들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요 정도의 조언 지산 선생님 말씀이 참 듣고 싶은데요. 아쉽네요. 뭐 다음 주부터 내가 안 올 테니까. 야 자꾸 선생님 섭섭하게 왜 자꾸. 그래? 나 너무 그랬어? 아니, 그래. 지산 수기는- 선생님이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버 한번 해봤고요. 네, 어떻게든 뭐 잠깐 떨어져 있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이제 지금 이분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죽중이님은 올해부터 내년부터 대운이 이제 경신대운, 이제 진짜 활발한 재성, 그것도 역마대운을 움직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막 뛰쳐나가고 막 해짓고 다니면서 이거 하고 싶은데 네. 방구석에 있으면은 이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싸움 난다니까. 천리마를 가둬놨네요 지금. 예. 그러면은 그냥 한쪽에 의욕이 없으시면 그 본인 의욕 가지고 그렇죠. 본인은 움직이시고 예. 또 그렇게 답답하면 하다 보면 그러다 하다 보면 답답한 눈을 판다. 예.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남편분도 또 들으실 테니 또 참고를 좀 하셔서 예, 두 분이서 좀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방송은 특이하게 여자분들이 다 보내셨는데 남자분들이 다 이 방송을 듣고 먼저 듣고 있던 분들이라서 네. 다 같이 듣는다는 게 참 재밌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추가 사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추가 사연입니다. 이야기 502 502호에 사시나요? 네. 이분이 주가마니까 저와 동년배십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요. 저도 요즘에 언제까지 벙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잠깐씩 들긴 하는데 정말 진로 고민은 학생 때나 사회 초년생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저희 동년배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라자면 사연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사실 이 진로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야기 502님의 진로 고민은 어떤 건지 소개를 해봐 주시죠. 네. 좀 수기 얘기 들으니까 저희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방금 느꼈어요. 뭔 소리야? 보통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저는 그 전에 우리 회사가 언제까지 존재할까라는 고민을 먼저 했었는데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병자일주 세 번째 추가 사연 이야기 502님. 네. 양력 1982년 6월 22일 오시생, 임술년, 병어월, 병자일, 갑오시 여자분입니다. 미혼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공상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친한 친구도 생기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생기면서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고 대학 1, 2학년 때는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3학년 후반부터 모든 게 무의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졸업할 때쯤인 2006년 25살에는 우울증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울증도 있었지만 어디를 가도 항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친구 회사에 들어가서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버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회사 나와 1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2010년 말부터 2, 3년간은 프리랜서로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몸이 약하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제게 남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는 지금도 좋지 않아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프리랜서로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콜센터 등에서 알바를 하며 버텼습니다. 25살부터 34살까지의 10년은 제게 우울하고 힘든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무기력했던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었던 35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주, 명리, 심리, 꿈 분석 등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림 그리는 게 좋고 작년부터는 글쓰기도 좋아져 나름의 글들을 끄적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 최근에는 독립출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명리책을 읽고 라자명도 들으며 더욱 관심을 가지다 처음으로 제가 직접 사주를 보러 갔습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확한 뉘앙스는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그분 말로는 제가 띠가 공망인데 내년에는 개띠라 공망이 풀린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띠로 보는 건 또 다른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명식상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를 용신으로 보면 토가 귀신이 되어 토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닐까요? 제 짧은 생각에는 저는 자수, 임수, 고립된 수를 용신으로 봤을 때 35대운의 인목이 인호술 합파가 되어 그동안 공격받던 자수를 공격하던 오화가 묶이면서 자수가 풀려 일주가 조금 편안해진 게 아닐까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환상적인데요. 프리랜서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만 불규칙한 수익과 집안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정말 제 통장에는 돈이 머물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건 어머니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프신 가운데도 나름 지원도 해주셨고 지금도 얼마 못 보는 제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고 있네요. 하하하. 주로 그림책 사파 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업계의 일이 줄기도 했지만 그 줄어든 일을 첫 번째로 받기엔 제 실력이 그리 뛰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기획하고 그리고 글쓰고 디자인하는 독립출판 일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수익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간단한 알바를 하게 되었고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고 나만의 독립출판을 계속하는 것. 지금은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려 하는데 회사를 다니는 게 제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다시 나온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에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필요할까요? 10년 전 2년 다닌 회사가 제일 긴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과 더불어 앞으로 저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할지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같은 세대라서 그런지 남 얘기 같지 않네요. 그러게요. 진로에 고민이 있으신데 위쪽에 뭐 아주 환상적이라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잠깐 해주셨거든요. 아니, 자기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게 네. 아주 능력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저희랑 다르군요. 네. 왜 저희라고 하니? 뭐라고? 그냥 공망은 뭐냐면 이제 일지가 공망이라는 얘기인데 네. 일지 공망은 이미 좌우쟁충이 되고 이래서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해공이 되어서 오히려 자수가 아까 그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쟁충에다가 임수도 쟁충. 그러니까 천간지지에 있는 관성이 전부 쟁충으로 굉장히 사실은 통근하고 투간했는데 위태롭다. 통근했는데도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수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용신은 당연히 이제 이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가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거는 그럼 잘 본 거네요. 수를 용신으로 토가 귀신. 네, 그 토가 들으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질 텐데 다행히 토는 좀 굉장히 그것도 특히 이제 그 습토보다는 조토, 뜨거운 토, 그러니까 무토라든지 뭐 술토라든지 미토 이런 건데 그런 것이 들어오려면 한 75세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지금 일하시는 지금 제일 그
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관이 이제 그 깨어진 관이 네. 지금 드디어 임수로 들어온 거죠. 네. 드디어 이제 이 병화에 대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 어. 앞에서 그 35 대운에 막 인목에 뭐 인호수를 합하 어쩌고저쩌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는 척했어. 네. 사실은 이제 이 인호술이 되면서 이제 지지가 굉장히 이제 불바다로 네. 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본래 신강한 원국에서 네. 아름답지는 않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에 그 임수가 임목 위에 이 3호 대원의 임수가 이제 드디어 이 병화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관을 꼭 지금 시점에서는 잡아야 한다.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좀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이 원국 자체가 네. 워낙 신강하고 힘드시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여기서 네. 좀 자신의 어떤 것을 한번 이 기운이 바로 이제 왜냐하면 이 신금이 또 45도의 신금이 병신 합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15년을 혹은 2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네. 신앙 가능한 힘으로 몰아붙여서 굉장히 그 직장에 있어서도 네. 높이 인정을 받고 혹은 뭐 나오더라도 네. 고객을 안고 가지고 나오게 되는. 네. 실제로 지금 이분이 디자인 회사를 다니면서 나만의 독립출판을 계속하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여쭤보셨거든요. 이분은 희망사항이죠. 좀 충분히 이런 정도면 충분히 그런 그 투잡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지만 최우선적인 것은 네. 정기적인 직장을 먼저 충실하는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10년 전에 2년 다니는 회사가 가장 긴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 2년을 20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만 한번 그렇죠. 투자해 볼 만하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내년이 좀 문제입니다. 내년이 이제 무술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이제 또 다시 수가 이제 그 깨어지는 형국이거든요. 네. 내년을 잘 버텨내야 된다 일단. 내년은 버티면 내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 내년에 또 직장에서? 직장에서 막 나가라고 지랄 발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 그만두라는 얘기지 지금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이 굉장히 그냥 막 그냥 메들리로 놀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정말 병화의 힘으로 버텨내야 된다. 야 이분은 그럼 보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왔네요. 네.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네. 버텨내시면 기록도 갱신하시고 또 독립출판의 이 종잣돈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객을 좀 끌어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은 내년에 네. 수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위험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멘탈상으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그런 어떤 현상이 오게 되면 사실 굉장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좀 굉장히 현명한 방식으로 그때 소비하고 일단은 무조건 자야 돼요. 틈나면 네. 틈나면 좀 충분한 잠을 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네. 그리고 술을 좀 줄이시는가 좋다. 근데 이제 또 무토가 몰려왔기 때문에 더 배포 크게 마시고 싶어질 텐데 이 병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술 같은 것에 의존 안 하는 게 술이나 담배는데 의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악착 같은 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인내심, 견인주의적인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그렇게 견뎌낸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크게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1년 동안은 그렇게 네. 좀 진행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적인 이분한테 했던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잠이에요. 잠을 네. 좀 널널하게 자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을 못 잔다. 예. 그래서 이제 버텨내기 힘들겠죠. 잠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내년은 힘들 거니까 일단 1년 어떻게든 버텨라. 네, 예, 1년 잠도 동안은- 많이 자고. 네, 무조건 틈만 나면 주무시고 네, 직장 생활 기록도 갱신해 보시고 그러면 한 2년 다니시다 보면 또 한 1년 그것만 지나면 기해년이니까 네. 다시 이제 관이 이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인정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1년이에요. 1년은 뭐 거꾸로 매달 하나도 버텨주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매달라도 야 선생님 하루도 기분 나빠 안 버틸 것 같은데. 저는 안 버티죠. 와. 저는 아예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네. 매달리질 않으시죠? 아니요. 저는 제가 제 몸뚱아리에 대해서는 제가 룰을 정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근데 잘 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친구들이 다들 이 나이 대 친구들이 이제 뭐 취직이나 이런 데 대해 사람과 관계나 이런 거에 법률이나 이런 건 의식은 성장했는데 취업 관계에서 또 사람은 또 많은 시대니까 또 사람을 귀하게 안 쓰니 이게 참 충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렇게 또 찾아주는 데가 네. 있으면 또 실력이 있으니까 불러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병자일주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전히 모든 사연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소개되지 않았지만 정성스레 사연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병자일주 제목이 준비가 되셨나요? 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은 읽다가. 네. 어쨌건 이제 뭐 부제만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원래 제목은 뭐였죠? 그는 네. 좋은 가족이다. 그는 좋은 가족이다. 네. 근데 첫 번째 부제는 예. 강원과 지산마저 사랑했다였습니다. 오늘 빨리 생각하시죠.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고민하고 가족에 대해서 네. 묻고 이런 과정들이 네. 역시나 네. 과연 좋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좋은 가족이었다. 예. 정말 좋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고민들이 원래 그는 좋은 가족이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과연 좋은 가족이다. 근데 원래 다 대화가 부족해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병자일주들은 후기도 보면은 제일 많이 보냈잖아요. 네. 이분들은 적어도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늘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네. 극복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크죠. 네. 이게 정관의 힘. 네. 그래서 과연 좋은 가족이다. 역시 아, 좋은 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과연 좋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뭐 역시 좋은 가족이다라든가 이렇게 후기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냈으니. 예. 이런 의지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오늘 후기도 보내지 최악의 않아요. 제목을 만난 것 같고요. 네. 아 이거 좀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걸 까먹었어요. 하다가 읽다가. 네, 박프로님이 없으니까 제목을 잘 짓던 못 짓던 칭찬을 하실 분이 없고 예, 디게 섭섭합니다. 얼른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하니까 강원쌤 안 온다잖아. 강원쌤. 이거는 또 없으신 분 예. 이제 계속 비어 있으시니까 제가 예.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분이셨습니다. 네. 네가 더해. 균형을 네. 맞춰주고 있잖아 나는. 지난주 예고를 해드렸듯 예. 예,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일주는 개해 일주이고요. 제가 긴급히 그 다음 일주까지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유년이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병신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정유년을 또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내년 설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유년 안에 있으니까 그 전에 정유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유일주 공지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이제 년이 무술년이니 또 무술일주 그 다음번에 또 하면서 무술년을 저희가 맞이하는 것으로. 좀 머리 좀 썼다. 뭔가 연말 결산과 뭐 신년을 여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문득 제가 똥 싸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공지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만 싸. 너무 많이 싸는 것 같아. 정말 무신이야. 저도 화장실에서 모든 걸 똥으로 토한다. 아니요 화장실에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만 싸. 자 됐어, 이제 그만해. 냄새 난다. 네, 뭐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 선생님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일찍이 누가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다음 녹음은 또 제 시간에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오줌 말이야. 아우 좀 빨리. 아 빨리. 어, 네.